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기철의 청산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기철의 청산행은요, 좀 어려운 시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일반적인 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뭐 플러스에서 계속 플러스로,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쭉 너무 슬프다로,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나 슬픔 극복하고 플러스가 될래,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에는 뭔가 플러스 얘기를 하다가 아니야 마이너스였던 것도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마지막에 또 뭐 플러스로 살래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내용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게 어떤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요거를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목부터 볼게요. 청산행이에요. 청산행. 청산은 플러스죠. 그죠? 네, 이건 자연이고요. 네, 자연이고 이 자연이라는 것은 속세,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이 아닌 것이죠. 그죠? 세속적이지 않은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청산행이니까 자연으로 간다, 청산으로 간다 이거죠. 그죠? 청산으로 간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제 얘가 청산으로 가면서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어디를 떠날 때 안녕 하고 이렇게 손 흔들고 떠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은 흔들 것도 얘는 미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흔들 필요조차 없어. 나 미련 전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그래. 속세나 세속이나 같은 말이에요. 내 속세에 미련 없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단정적으로. 그죠? 단정적으로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럼 볼게요. 며칠째 청산에 와서 얘가 지향하는 공간, 그죠? 네, 지향하는 플러스 공간에 와서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그 전에는 흐리게 보였는데 이제는 잘 보인대요. 당연히 잘 보이는 게 플러스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이 잘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내가 자연에 속세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연에 오니까 자연에 익숙해진다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청산을 더 잘 지향하게 되었다. 청산에 대한 어떤 지향 의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좋은 거예요. 그죠? 잘 보인다니까. 청산에 와서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그때는 흐리게 보였는데 지금은 잘 보인다. 됐죠? 그래서 1, 2, 3행 보니까 플러스구나. 그죠? 나 속세에 미련 없구나. 속세는 시에서 보통 마이너스니까. 그죠? 속세에 미련 없고 자연 너무 좋아.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상수리 열매를 주며 인가를 내려봤대. 그럼 봐보세요. 상수리 열매는 그냥 도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토리 나무 열매를 주우면서 인가를 내려다봤다. 그러면 진짜 도토리 열매를 주면서 인가를 내려봤다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상수리 열매 줍는다는 표현은 그냥 내가 이 자연 속에서의 삶, 내가 자연 속에서의 그냥 이렇게 사는 삶을 상수리 열매를 주었다라고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가를 내려다봤어. 인가 당연히 뭐예요? 속세잖아, 속세. 그죠? 이걸 내려다봤어. 근데 내려다보니까 쓰다 둔 편지 구절과 그리고 버린 칫솔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인가, 편지, 그리고 이 칫솔 이거 다 뭐예요? 어떤 속세의 삶, 세속적인 삶. 그죠? 이게 다 속세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한대잖아. 내려다보면서. 그럼 이건 뭐예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남방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던 여울물. 자, 우리 시에서 남쪽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플러스임입니다. 북쪽이 나오면 마이너스임이에요. 왠지는 아시죠? 남쪽은 따뜻하잖아요. 그죠? 북쪽은 어때요? 졸라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쪽은 플러스, 북쪽은 마이너스 이 개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어쨌든 남쪽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그러니까 이 여울물이 남쪽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여울물이 남쪽으로 가고 싶었겠지. 그쵸? 그러면 이건 이 남방이라는 것은 여울물이 지향하던 공간이에요. 지향, 플러스 공간이에요. 됐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다가 어떤 지향하는 공간으로 가다가 길을 놓쳤대. 이 여울물이 두어 번 어떻게 하고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그러면 이 여울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뭐 의인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길을 놓쳤으니까, 그죠? 길을 놓치고 허우적거렸다 이렇게 나오니까 의인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화류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 보통 허우적거린다, 길을 놓친다는 플러스임이야 마이너스임이에요?
마이너스임이잖아요. 길을 놓치고 허우적거렸다라는 거는 뭔가 익숙하지 않은, 그죠? 익숙하지 않았고 길을 잃었다, 그죠? 길을 잃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현실에 대한 뭐 미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실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면서 뭐 힘들게 살았다, 이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울물이랑 자신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원래 남쪽으로 가려 했어. 그러니까 남쪽이란 거 그냥 플러스 의미야. 그냥 플러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길을 놓치고 허우적거렸어. 내가 과거의 삶에. 그죠? 그래서 이 여울물은 의인법이고 하류법이고 나와 동일시하는, 그죠? 동일시하는 어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다음에 산 아래에는 떼까치들이 몰려왔대. 그럼 산은 아까 청산은 뭐의 공간이야? 내가 지향하는 자연의 공간이죠.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죠? 근데 산 아래는 뭘까요? 뭐 들이야, 들. 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떼까치들이 몰려왔대. 그럼 좋아. 근데 모든 야성을 버리고, 야, 보세요. 떼까치들은요, 사실은 야성이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죠? 산새들은 원래 야성이 있어야 되는 야성 플러스야. 근데 이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대. 그럼 이거를 여러분, 이게 되게 착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 야성을 버렸다는 것은 얘가 자연의 속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연의 속성을 잃었다. 그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 아래에는 들이 있어. 들에는 농부들이 막 이렇게 일을 해, 그죠? 일을 하다가 뭐 곡식 같은 것도 이렇게 남아 있어, 그죠? 뭐 이렇게 뭐 뿌려놓은 것도 있고, 뭐 떨어뜨려 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벼 같은 게 익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야성을 버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그래서 이 순결해진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보는데, 그러니까 보통 참고서나 뭐 어떤 설명하는 그런 해설서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순결해진 거, 경쟁이 없고 뭔가 순수해진 상태로 보는 참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야, 얘는 지금 자연의 어떤 속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야. 근데 그거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야 라고 해석하는 해설서도 있어요. 반어적이다, 마이너스인 걸, 야성을 잃고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마이너스 의미인데 순결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반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개 다 알아두시면요, 문제에서 이게 나오거나 이게 나오면 그냥 둘 다 맞다고 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애매한 거는 아마 보기를 주거나 아니면 뭐 안 내겠죠. 그죠? 네.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그러니까 이 때까치들은 어떤 야성을 잃은 존재들. 됐죠? 경쟁하지 않은 존재들. 그래서 순수한 존재들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야성을 잃은 반어적인, 그죠? 마이너스를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본대요. 뒤를 돌아보는 거 뭐예요? 미련이죠. 그죠? 네, 미련인데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 자, 관습이라는 것은 자연의 것이에요? 아니죠. 인간의 것이죠. 이 관습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내가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이니까 다져두고 30번 포기하고 이런 거 뭐냐, 어떻게 보면 집착. 그죠? 어떤 세속에 대한 집착이나 뭐 고뇌나, 혹시 번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같은 뜻이에요. 고뇌나 번뇌나 아니면 뭐 갈등이나 내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세속적인 삶, 이 세속적인 집착과 고뇌와 번뇌와 갈등에 대한, 그죠? 그런 미련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처음에 미련 없다 그래놓고, 그래서 자연 오니까 너무 잘 보여, 익숙해졌어, 나 자연 너무 좋아, 지향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인간을 내려다보더니 속세에 대한 미련을 얘기했어,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옛날에는 남방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던 여울물이었어, 이렇게, 그죠? 이 여울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 산 아래에는 떼까치들이 몰려와서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져. 이거 다 경쟁이 없는, 그죠? 자연 상태가 아닌 상태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뒤를 돌아보는 건 미련이고, 그죠? 뭐에 대한 미련? 속세에 대한 미련.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고뇌하고 번뇌했던 그런 속세에 대한 관습들. 됐죠? 서쪽 마을을 바라봤대요. 그럼 서쪽 마을은 자연이에요? 아니면 인가예요? 속세예요? 당연히 속세죠. 그죠? 서쪽 마을을 바라보니까 나무들의 잔술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자, 그럼 이 저녁 연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어.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지붕이 있겠죠?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근데 이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올랐대. 아,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구나. 속세의 삶,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 이 속세의 삶은 고통이구나.
자,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는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 먹고 사는 일이, 이 속세에서의 먹고 사는 일이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올랐다. 이거는 이 먹고 사는 일이 뭐다? 고통이다. 고단하다. 힘겹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어떤 속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이 부정적 감정이란 건 저건 나쁜 거야 이게 아니라, 아 그래 저기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이 들거미줄 요거에 대해서도 되게 약간 이견이 있는데, 이 피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까지 요거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단락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들거미줄 여기가 요 위에 단락이랑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요 밑에 단락이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위에 단락이랑 연결이 되면, 자 보세요.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올라서 뭔가 가난하고 힘들어. 그죠? 힘겨운 삶이야. 그리고 생목 울타리야. 울타리가 지금 이렇게 쳐 있어. 지금 이 서쪽 마을에. 그죠? 근데 거기엔 들거미줄이 있어. 뭔가 거미줄이 있다는 것은 뭔가 좀 가난하고 힘들고 고단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해설서에서는 이 생목 울타리에는 들거미줄, 이거를 그냥 자연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됐죠? 그죠? 이거는 작가가 뭐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죠? 네. 지금 제가 그 수능 완성을 보니까 거기 그 뒤에 막 이렇게 해설되어 있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이렇게 15, 16, 17, 18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5부터 묶는다면 이거는 자연으로 보는 현상인 거죠. 그죠? 자연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그냥 순수하고 세속적이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서, 당연히 맨살 비비는 돌들과, 당연히 뭐예요? 의인법이죠. 그죠? 얘네들과 함께 누워서, 그럼 얘들은 순수한 자연물이에요. 순수 플러스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과 함께. 이 세상이 뭐예요? 마이너스잖아. 속세의 삶. 근데 이것을 알아보지 않은, 이 알아보다는 게 뭐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세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것들, 순수하고 순결한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에서 순수한 것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 뭐 하고 싶다? 무라일체 하고 싶다. 라는 무라일체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 진짜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그래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빠르게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아, 나 미련 없어. 미련 같은 건 없어. 라고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며칠째 성산에 와서 내가 지향하는 공간에 와서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안 보이던 산길이 이젠 잘 보인다. 내가 익숙해졌다. 이 청산이나 이 자연에 대한 이 산길이나 청산은 같은 의미겠죠. 그죠? 산길이 잘 보인다는 것은 내가 지향하는 이 청산에 대해서 지향하는 어떤 의지가 더 강해졌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봤다. 이건 내가 자연에서, 그죠?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기 밑에 인가를 내려다봤어. 속된 세상, 그죠? 속세를 내려다봤더니 쓰다둔 편지 구절과 쓰다버린 칫솔, 이런 게 생각난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건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낸다. 됐죠? 그 다음에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면, 남방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렸어. 길을 놓치고 허우적거린 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난 익숙치 못하고 항상 미련이 있고 되게 힘들었어.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항상 갈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어. 이 여울물처럼. 그죠? 그래서 이 여울물과 자신을 뭐하고 있다? 동일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산 아래에는 떼까치들이 몰려왔어. 근데 이 산은 플러스 공간이죠. 근데 산 아래는 뭐예요? 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야생의 공간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산은 플러스인데 산 아래는 약간 속세와 가까운 공간이에요. 거기 떼까치들이 몰려와서 모든 야성을 버리고, 야성이 좋은 건데 이걸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순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순수한 존재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야성을 버린 존재니까 반어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됐죠? 이 순결이라는 걸 플러스라고 보면 순수가 되고 마이너스라고 보면 반어라고 되는 거예요. 됐죠? 길을 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대. 그러면 이건 속세에 대한 미련을 의미하고,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간섭들, 집착과 고뇌와 번뇌와 갈등, 뭐에 대한? 속세에 대한. 됐죠? 서쪽 마을을 바라보니까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여기도 뭐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늘게 흩어지는, 근데 연기가 막 그렇게 크게
흩어지는 것보다 가늘게 흩어지면 어떤 느낌 들어요? 뭔가 가난 같은 느낌 들죠? 네, 흩어지는 저녁 연기. 그럼 이 저녁 연기가 흩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시각적 이미지인데, 근데 이 시각적 이미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른대. 그러면 이거는 시각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현상이에요. 그쵸? 근데 고민의 양식이라는 것은 어때요? 약간 추상적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인 대상을 오히려 추상적으로 표현했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추상적인 대상을 자연물로 구체화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구체적인 대상을, 그죠? 저녁 연기라는 구체적 대상을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런 추상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됐죠?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그다음에 이 생목 위에 울타리에 들거미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위로 올린다면 생목 울타리에 들거미줄이 쳐 있다는 것은 뭔가 되게 가난하다 보다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아래로 같이 본다면 여기 부분은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이 들거미줄과 함께 누워서 실로 이 세상 알아보지 않은 것과 함께 잠들고 싶다니까 얘네들은 순수한 존재 플러스 존재들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 알아보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존재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무라일체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됐죠? 네. 그래서 자,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일단 공간의 의미를, 그죠? 공간의 의미를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다. 공간의 의미를 대비한다. 왜요? 자연은 플러스, 속세는 마이너스. 됐죠? 그죠? 그래서 공간의 의미를 대비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뭐 의인법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그죠? 의인법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거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이 시에서는요. 얘가 어디에서는 속세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세에서 벗어난 삶에 대한 소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로, 그죠? 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